일단 그 제목은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고요. 제 소속은 말씀드렸고요. 네, 커뮤니티 매핑은 제가 이제 그 원래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그 질병과 의료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도를 시민들이랑 공동체 지도 만들기를 하다가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된 건데요. 뭐냐면 주민의 교육, 또 참여,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리정보 기술로 지역의 이슈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의하기는 커뮤니티 매핑은 원래 커뮤니티 파티시퍼토리 매핑, 커뮤니티가 참여를 위한 소통을 통해서 지도 만들기를 하는 건데요. 예, 혹시라도 참 제가 영어를 좀 섞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31년이 돼가지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가끔 영어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뭐 제가 전달을 좀 제대로 클리어하게 못하면 이렇게 손이나 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GPS 스마트폰으로 다 지도 쓰시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그렇게 지도 쓰시는 것처럼 그 지리 정보가 그 지도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리 정보 자체가 갖는 장점은요. 효율과 효과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보여주면서 효율과 효과적인 얘기가 되고요. 또 지리 정보 공유로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어디는 예를 들면 그 휠체어 접근성이 잘 안 된다. 또 어디는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패턴을 봄으로써 형평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커뮤니티 매핑 프로세스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인데요. 교육과 참여와 소통, 또 역량 강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장애인 분들이 화장실 찾는 거 힘들죠? 예,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할 거 없이 다 화장실 찾는 게 힘들어요. 제가 2005년에 지금은 이제 뭐 대학원 다니는 딸들이 있지만 그때 어렸던 딸들이랑 뉴욕에 갔다가 크리스마스 전인데 화장실을 못 찾겠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줄이 막 1시간 이상 길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하면 그 서울역 같은데 거긴 화장실이 많잖아요. 여기는 뉴욕 펜스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분명히 이 화장실 위치가 곳곳에 많을 텐데 이걸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화장실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화장실 온라인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뉴욕에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2005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앱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그 뉴욕으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이메일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기 또 이제 그 태풍, 4급짜리 태풍이 온대요. 엄청 센. 근데 이제 이게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에 300년 만에 온 그 허리케인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화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이 다 이렇게 떠내려간 거예요. 요게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비가 오면 가끔 이렇게 그 전기줄이 이렇게 옆에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납니다. 근데 그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탄 거예요. 여기 조그만 사람들 보이죠? 이때 피해액이 40조였답니다. 40조였는데요. 이게 그때 그 September 11, 9.11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됐을 때라 미국에서 이게 재난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40조의 피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게 그 FEMA라고 연방재난안전국이 있는데 한 예로 이런 재난이 나면요. 바로 그 다음날 1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대요. 물론 뭐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군용처럼 이렇게 준비된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전기도 막 이렇게 다 나가고요. 길이 막히고, 그, 주유소에 전기도 끊기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또 차들은 주유소 열려 있는데 찾느라고 하다 차도 버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리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만든 지도가 저기 가스 스테이션 지도입니다. 가스 스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다 누구든지 주유소가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유소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는지, 이것만 해도 2012년이니까요. 이런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려고 그러는 게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편의시설, 맛집,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또 어떤 것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것도 있고, 또 화장실 뚜껑이 막 이렇게 뚜껑 위에 막 거의 짐짝처럼 놓은 데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커뮤니티 매핑 기법으로 전수조사를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이랑 모은 데이터가 이렇게 연방재난안전국에서 여기 보이죠? mappler.com.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썼고요. 구글조차도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연방에너지국에서 긴급 대응센터를 만들었어요. 워낙 큰 재난이라. 근데 저희 학생들이 맨 처음에 50명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1,500명의 발런티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긴급 대응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일로 저희가 만든 그 사이트이 방송, 신문, 실시간 검색어 1위였대요. 그때. 그 제 별명이 2005년 화장실 가이에서 가스 가이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막 에너지 국에서 고맙다고도 하고, 구글에서도 저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의 기본이 되는 맵플러를 재난 때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어떻게 쓰세요? 정보 찾는 데 쓰고, 또 소통하는 데 쓰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 만드는 어떤 제작에 쓰면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컴퓨터가 1940년대 중반에는 애니악이라고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거의 축구장만한 그 건물에 진공관으로 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컴퓨터를 한번 킬 때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도시의 전기가 다 깜빡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만큼 그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통하고 전화하고 채팅하는 대로 많이 쓰죠. 근데 이런 하드웨어, 지리정보를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런 가격들이 거의 무료가 된 거예요. 거의 무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레고 아시죠? 레고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색깔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이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영어로 쓴 거지만 데이터, 정보, 지식, 또 서비스 이런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끌어다가 무언가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혁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사회혁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히 관심을 안 가지셨을 거예요, 아마. 사회혁신은 뭐냐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혁신적인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사회 문제가 있지만 혁신적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는 거, 앞으로 더 좋게 얘기하는 걸 혁신이라 그러는데요. 발명, 발전. 근데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혁신을 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뭐냐?
just connecting things.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거다. 요새는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와 또 무료로 제공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희 안전혁명이라고 우리 그 해커톤을 했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이게 그때 대구에서 사실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2등을 했고요. 1등은 누가 한 줄 아세요, 혹시? 거기 계시는 정영만 회장님 팀에서 했습니다. 그 박수를 쳐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 우리 정영만 회장님이 그 장애인분들이랑 또 활동 보조분 데리고 거기 가서 그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에 관한 이런 데이터, 또 성폭력 발생 지역, 다발 지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지도가 온라인 지도인데 이런 정보들이 다 정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거의 하루 만에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플랫폼이 손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지리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저희가 겨울에 만난 학생들인데 여러분 그 커뮤니티 매핑 고등어 팀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 고등학생들 너네가 세상에 물고기가 되라 그래가지고 고등어 팀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이 뭐냐면 모두의 지하철이라고요. 그 지하철을 여러분 타시면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거나 탈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뭐냐면요. 여기에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나 또 리프트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딱 눌러주면 여기 고장 났다고 알려주고 또 그 근처에 가거나 필요한 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괜찮죠? 이 앱을 며칠 만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겨울 동안 학생 프로젝트라 그냥 꽝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다시 캠페인을 하면서 쓰게 해야죠.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게 베프 지도라는 앱입니다. 베리어 프리 지도라고요. 이 앱은 저희가 구글에서 그 글로벌 임팩트 챌린지라는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금을 받아서 그 앱을 만든 겁니다. 장애인 편의 지도를 만든 건데요. 이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그 정영만 회장님이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진 상황 났을 때요. 예를 들면 경주나 포항에 지진 상황이 났을 때 사람들이 피해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쓰게 했고요. 또 이거는 광화문 일대 편의시설 매핑, 그 전에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 그 일대 뭐 임시 화장실, 응급시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이렇게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 장벽 없는 세상 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78.2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장애인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숫자인데 정부에서 공식으로 나온 2013년에 나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에요. 편의시설의 78.2%가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너무 높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998년 이후에 지어진 거 그리고 50평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 무슨 세븐일레븐, GS25 이런 데 가면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죠. 이 78.2%가 장애인들이 갈 수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애들 저렇게 막 불평들하지?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면. 근데 장애인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을 곳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장애인 화장실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보니 고장이 나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전 역으로 가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지나왔어요. 위에 거는요, 정보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는 거잖아요. 그쵸?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이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못 찾는 거고요. 장애인 화장실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어요. 이거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리의 문제는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그거를 써야 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전수조사 필요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현황에 대한 바른 이해, 실시간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 또 전수조사 등 한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에 대한 대안 필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편의시설 매핑을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국민대 학생들 하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강릉과 평창에도 갔고요. 또 부천의 송내고 학생들도 버스를 몇 대 대절해가지고 같이 매핑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매핑을 했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강원도에서 장애인 올림픽용 편의시설 제공하는 거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올렸고요. 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접근성 앱, 그러니까 편의시설 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이렇게 장애인 칸, 외부인 개방 이렇게 장애인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요. 같이 비장애인들이 일반 자기네들이 쓰는 앱에도 장애인 변수를 넣어서 이 정보를 나중에 끌어다가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 주변 지도 만들기, 공공 화장실, 휠체어 가능한 곳. 저희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 프로젝트에도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을 매핑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게 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이란 중2가 얘기한 건데요. 배려이다. 우리들의 편의와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오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곳들도 세심히 들여다보니 누구에겐가는 필요하거나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길을 가면서 그동안 이런 곳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오늘 여러분들 장애인 분들하고 또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부모님이 오셨지만 저희는 이거를 장애인, 비장애인, 또 학생들한테 캠페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요. 또 우리 비장애인 학생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하나가 커뮤니티 매핑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커뮤니티 매핑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이다. 그랬더니 장애인 한 분이 커뮤니티 매핑은 나에게 장벽을 허물어준 망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 뒤에 수지 씨가 왔어요. 수지 팀장님. 저희 커뮤니티 매핑 센터의 팀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베프 지도, 배리어 프리 지도인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한번 같이 해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올리신 데이터가 다른 장애인분들이 용인 지역을 왔을 때 그 정보를 쓰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면 식사하실 때 찾고 또 화장실을 찾아야 되면 화장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안행부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 집단지성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우수 사례로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패럴림픽 장애인 편의시설 공유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용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여기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회혁신은 소통, 공감, 참여, 배려를 하는 커뮤니티의 필요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또 데이터와 정보기술, 환경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의 학생들 또 다른 단체들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란 단순히 지도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같이 만들고 이용하여 커뮤니티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저는 강의가 끝났고요. 혹시라도 저랑 연결을 하시고 싶으면 카톡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완수임 쳐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모르는 분들은 페이북 신청을 안 받아가지고 혹시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거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강연이 끝났고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잘 들으셨어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여기는 지금, 저녁 몇 시예요? 9시 반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끝내고 점심 드셔야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얼굴 직접 뵙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경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